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5년에서 6년 동안에 디지털 퍼블리케이션 쪽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국내 기준으로 매달 방문하는 숫자를 봤을 때 2013년에는 3,500만 정도 고객이 저희 사이트를 매달 방문했습니다. 근데 2018년에는 9천만에 가까운 고객들이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만 증가한 것이 아니고 고객들이 저희 사이트에 왔을 때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그런 퀄리티 쪽을 봤을 때도 저희가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숫자적인 증가, 그다음에 고객들이 저희 사이트에 왔을 때 얼마나 시간을 보냈느냐, 그 타임 스펜트에서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좋은 컨텐츠, 좋은 기사들을 많이 써내는 뉴스룸, 그리고 그 뉴스룸에 써낸 기사들을 고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테크놀로지 팀들이 같이 협조하는, 그것이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뉴스룸은 매년 퓰리처상을 수상했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패스트 컴퍼니가 2018년도에 워싱턴 포스트를 가장 혁신적인 그런 미디어 컴퍼니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성공에는 저희가 AWS 기능들을 잘 활용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7년 전부터 저희가 AWS 서비스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클라우드 기술이 성숙해가지고 저희 팀들이 실험적으로 사용하고 확인해 보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서는 그전까지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IT 그런 조직이었는데, 혹은 또 뉴스룸을 도와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개발해서 쓰는 그런 테크놀로지 쪽으로,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WS는 저희 팀들이 DevOps 모델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자 팀들이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를 자기들이 직접 확보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능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 팀들이 디벨롭먼트를 하거나 프로덕트 디플로이먼트를 할 때 아주 신속하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여기 동영상에 SBS나 다른 미디어 컴퍼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선거일이라든지 청문회가 있는 날, 이런 날은 고객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AWS에서 컴퓨팅 리소스를 신속하게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줬고, 또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저희들에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AWS 어답트 할 때 전체 회사가 다 우리는 AWS로 간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할 때마다 이 프로젝트에서 AWS를 쓰는 게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AWS를 어답트 하면서 임플리멘테이션,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디플로이먼트를 다 AWS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팀 리더들이 개인 신용카드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연간 50만 불 정도 비용이 나왔을 때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를 가지고 다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툴들을 AWS로 다 옮기고, 그렇게 옮기기 어려운 그런 과정 툴들은 저희들이 새로 개발한 다음에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툴들이 AWS에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AI 팀들이 AWS AI 팀들과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저희 뉴스룸을 위해서 개발한 툴들을 갖다가 다른 신문사나 방송사들에게 소프트웨어 as 서비스로 제공하는 ARC 퍼블리싱이라는 모델도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ARC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AWS를 모방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테크놀로지를 AWS가 애마존을 위해서 개발했다가 다른 회사들에게도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한 것 같이, 저희들은
저희 뉴스룸을 위해서 툴들을 개발한 다음에 다른 신문사나 방송사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ARC는 스토리 어서링 툴, 기사를 작성하고 비디오나 사진 등을 편집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 기능, 그런 기사들을 웹이나 모바일 앱이나 뉴스레터 이런 데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또한 제공합니다. 그리고 AI, 머신러닝 이런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어드밴스 서비스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연계하여서 어떤 기사가 종이신문에 나가고 어떤 기사가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어떤 기사가 모바일 또는 뉴스레터에 가는지를 계획하는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툴인 웹스켓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RC는 AWS를 기본적으로 운영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RC를 사용하는 고객 신문사나 방송사들은 자기들의 데이터 센터 없이 또 혹은 웹 디벨로퍼나 앱 디벨로퍼 없이 워싱턴 포스트가 저희 뉴스룸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 신문사들의 고객들에게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ARC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50개가 넘습니다. 미국에서는 저희 회사, 그 다음에 LA 타임스, 템파 베이 타임스 이런 회사들이 저희 ARC를 사용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 제일 큰 신문사인 The Globe and Mail도 저희 ARC 프로덕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스페인어 뉴스페이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인포베이가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 제가 맡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AI 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지정아 매니저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애마존이 크게 혁신을 이루고 발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험 문화입니다. 그 실험 문화가 저희 회사 성장에서도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가지고 실험을 금방 빨리 해서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실험하는 이런 실험 문화가 저희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희 팀이 이런 실험 문화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런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이 개발한 그런 툴들이 저희 뉴스룸에서도 많이 쓰이고 또 빅데이터 AI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어워드를 받기도 했습니다. 헬리오그래프랑 마우스팟은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럴리티 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웹페이지에 올라가기 전에 이 기사가 얼마나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지 파퓰러리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마 편집장들이 제일 원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이걸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AI랑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지만은 이 일을 잘 하는 데는 참 도전이 많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은 기사를 사람이 이해하는 것 같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고도 이걸 예측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사가 웹페이지에 올라간 지 예를 들어 한 10분, 한 30분 후면은 어떨까요? 그때쯤 되면은 그 기사가 저희 웹사이트에서 퍼포먼스가 어떤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퍼포먼스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파퓰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포메이션을 더 가지고 24시간 후에 혹은 일주일 후에 그 기사가 파퓰러할지 인기가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서서 뉴스룸에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팀이 이걸 할 수 있으면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뉴스룸은 앞으로 인기 있는 그런 기사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관련된 비디오나 관련된 기사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독자들에게 더 좋은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광고팀에게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광고주가 우리 사이트에 와서 10만 번 정도 광고를 띄우려고 원합니다. 그러면 이 10만 번 광고를 모든 기사에 나눠서 띄우지 않고 앞으로 인기가 있을 50개 정도 기사에다가 몰아서 띄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사가 있고 그 기사에 그 글을 쓴 기자, 섹션, 그 다음에 이 기사가 얼마나 긴지, 이 기사 안에 사람들 이름이 많이 멘션이 되었는지, 또는 이 기사가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인지 아니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인지, 그 다음에 저희 사이트에서 퍼포먼스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에서 퍼포먼스를 타임 시리즈로 분석하는 그런 모든 피처를 써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후에 얼마나 많은 페이지 뷰를 이 기사가 가질 수 있느냐를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0% 정도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어떤 기사가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아내면은 저희가 슬랙룸에 이것을 보냅니다. 슬랙룸은 저희 뉴스룸에서 쓰는 채팅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뉴스룸이랑 소셜 팀들이 이 채널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30분 만에는 5만 번 정도 페이지 뷰가 있었는데 24시간 후에는 10만에서 30만 정도 페이지 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내용을 채트룸에서 올리게 되면은 뉴스룸이나 소셜 팀이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플래닝을 하고 엑스큐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광고팀에서는 우리 서비스를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펄스는 광고 마듀얼인데 이 광고 마듀얼은 그 광고주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컨텐트, 이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자기 회사는 5G 네트워크 에리아에서 아주 전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와 관련된 저희 회사에서 쓴 기사를 같이 엮어서 마듀얼을 만든 다음에 이 마듀얼이 광고하는 걸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를 찾을 때 그냥 단순히 이게 얼마나 관련됐느냐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 기사들이 앞으로 파퓰러할 거냐 하는 그 프리딕션을 이용해서 이 기사들을 만들어서 마듀얼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는 한 달에 100만에서 150만 개 정도의 카멘트,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카멘 커뮤니티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독자들과 기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그 다음에 카멘트에 이렇게 많이 관련된 그런 독자들이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어떤 독자들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카멘트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카멘트를 어떻게 하면은 자동으로 찾아내서 딜리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멘트가 저희 시스템에 올라오면은 맛밭이 그 카멘트를 분석해서 이게 나쁜 카멘트여서 지워야 되는 것 같으면은 점수를 1.5에 가깝게 점수가 주고 이게 억셉트 해야 되는 그런 카멘트면은 스코어를 0.0에 가깝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저렇게 봤는데 첫 번째 카멘트를 보시면은 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짧고 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맛밭이 이것을 보면은 아마 점수를 1.5에 가깝게 그렇게 점수를 줄 거고요. 두 번째 카멘트는 보시면은 이게 잘 쓰여진 그런 카멘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맛밭이 이 두 번째 거는 점수를 0.0에 가깝게 이렇게 줄 겁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6만 개 가까이 카멘트를 저희가 트레이닝 샘플로 가졌습니다. 사람이 직접 카멘트를 보고 이것은 딜리트 해야 된다, 이것은 액셉트 해야 된다 이렇게 레이블한 그런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achine Learning 툴을 써서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을 사용한 AI를 사용한 툴을 프로덕션에 디플로이 하는데 제일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맛밭을 만들어서 뉴스룸한테 주면은 뉴스룸한테는 그게 블랙박스입니다. 그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뉴스룸한테 이게 좋은 툴이 있으니까 그냥 쓰십시오 하면은 프로덕션에서 그걸 쉽게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뉴스룸에게 이 모델을 쓸 때 컨트롤을 갖다가 뉴스룸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맛밭이 카멘트를 스코어를 0.0에서 1.0까지 주는데 threshold가 있습니다. 0.8보다 더 크면은 자동으로 지우고 0.2보다 낮으면 자동으로 accept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threshold를 정하는 것을 카멘트 팀이랑 뉴스룸에 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0.8을 조금 낮추면은 더 많은 카멘트가 자동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리스크는 마들이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저기 0.8보다 바로 밑에 있는 카멘트 같은 경우는 저게 어떤 경우에는 저걸 딜리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딜리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룸이 그 트레이드오프를 잘 이해를 합니다. threshold를 낮추면은 더 많이 오토매틱한 딜리션이 일어나지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뉴스룸이 이것을 조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이 모델을 잘 쓸 수 있을까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챌린지는 기사를 이렇게 보시고 밑에 카멘트 있는 쪽을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카멘트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천 개의 카멘트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독자든지 그걸 다 읽어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제일 잘 쓰여진 카멘트를 제일 위에 올려서 featured 카멘트로 독자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멘트 팀들이 그 카멘트를 직접 읽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다가 괜찮은 카멘트가 있으면 그걸 featured 카멘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모든 카멘트를 분석해서 featured 카멘트를 recommend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카멘트를 가지고 이 카멘트가 이 기사랑 얼마나 관련이 있나 그런 부분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멘트를 쓴 독자가 지금까지 어떤 카멘트를 썼느냐, 좋은 카멘트를 많이 썼느냐, 나쁜 카멘트를 많이 썼느냐 그런 부분도 봤고요. 그 카멘트 자체가 얼마나 잘 쓰여졌느냐 그 부분도 봤고 또 카멘트 길이가 어떠냐. featured 카멘트를 하려면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인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여러 피처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디벨롭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기사에 대한 저희들 레코멘데이션 여기 있습니다. 좀 헤비하게 좀 이렇게 글이 많은데 이 기사는 쿠셔너라고 트럼프의 사위인데 이 사람이 외국 기업들과 많은 그 비즈니스 관계를 있는 상황에서 내셔널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랑 이렇게 컨플릭이 생겼습니다. 이 이해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갖다가 박탈당하는 그런 거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멘트는 맛밭이 이건 좋은 카멘트라고 레코멘드를 했는데 그거는 이 독자가 옛날에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직접 어플라이를 하고 그 과정을 겪은 분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카멘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맛밭이 스토리랑 또 관계가 있고 이 카멘트가 지금까지 좋은 카멘트를 많이 올리고 했기 때문에 recommended featured 카멘트로 recommend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 카멘트도 이분은 내셔널 시큐리티 쪽에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 일을 했을 때 자기가 어느 회사들과 스탁 같은 걸 가지고 주식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주식을 갖다가 처리를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해야 됐다는 그걸 가지고 카멘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사랑 별로 관계가 없고 카멘트도 짧고 이 카멘트는 과거에 나쁜 카멘트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맛밭이 좋은 카멘트가 아니라고 이렇게 레코멘드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맛밭을 이용해서 한 50% 정도의 카멘트를 자동으로 딜리트하거나 자동으로 어프로브를 하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그 AI 모델을 더 정확하게 해서
100% 모든 카멘트를 자동으로 딜리트하거나 어프로브하는 게 저희들 골입니다. 그리고 featured comment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희가 featured comment를 recommend를 하면은 카멘 팀이 이제 그 결정을 합니다. 이게 featured comment로 사용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근데 저희는 이것을 그 글을 직접 쓴 기자들에게 다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글을 쓰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카멘트가 모이기 시작했을 때 마팟이 그 카멘트를 다 애널라이즈를 한 다음에 레코멘데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자가 그 중에 어떤 카멘트를 뽑아서 피처드 카멘트를 올리고 그 피처드 카멘트를 올릴 때 그 카멘트에 다시 리플라이를 해서 답을 해서 독자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 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힐리오그래프 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힐리오그래프 툴은 어떻게 하면 기사를 자동으로 쓸 수 있나 하는 그런 툴입니다. 저희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그렇게 잘 많이 다루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난 윈터 올림픽을 했을 때 저희들이 모든 종목을 다 커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냐면 진짜로 기자들이 TV 앞에 앉아가지고 어느 종목에서 메달이 결정되면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작업을 AI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 고울이었습니다. 또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500개 정도 선거가 같이 일어납니다. 주지사, 상원, 하원 의원 선거가 같이 되는데 보통 어떠냐면은 한 대통령 선거 위에는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중요한 선거만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거는 선거하는 날, 선거 개표하는 그날 저녁에 모든 선거에 대해서 기사를 자동으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마팟은 힐리오그래프는 리얼타임 데이터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선거 같은 경우에는 AP가 선거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고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IOC가 경기 결과를 실시간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기사거리가 될 거냐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기사를 자동으로 쓰고 그 기사를 자동으로 쓴 기사를 라이브 블로그에도 보내고 트위터에도 보내고 또 페이스북 메신저에 컨버세이셔널 인터페이스로 해서 나갈 수도 있게 하고 애마존 에코에서 음성으로도 정보가 나가고 퀘스천 앤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능들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윈터 올림픽 때 있었던 예인데요. 미국의 그 교포죠. 아마 클로이 킴이 스노보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이 따자마자 헬리오그래프가 이렇게 짧은 그 트윗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금메달은 누가 땄고, 은메달은 누가 땄고, 동메달은 누가 땄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올리고 나면은 기자들이 그 많은 이벤트 중에 한두 개를 해서 팔로우업 기사를 만듭니다. 이 경우에는 이 스노보딩 이벤트에 대한 팔로우업 기사를 했는데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인덱프한 그런 기사를 써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힐리오그래프는 그 봇랑 휴먼 리포터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모든 이벤트를 리포트한 그러지 않아도 되고 힐리오그래프가 그 부분 다 감당하고 in-depth creative storytelling만 휴먼 리포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 때 2016년 선거 때 있었던 예입니다. 미주리 주지사 선거를 커버를 했는데 크리스 카스터랑 에릭 브레이턴스 두 후보가 이 선거에서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 이 선거에 대한 특별한 백그라운드라든지 이 후보에 대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선거 끝난 그날 저녁에 결과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선거 결과를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해서 스토리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은 38% 선거 결과가 지금 알려졌는데
한 후보가 55.7%를 가졌고 다른 후보가 41% 결과를 가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자동으로 나갔고요. 결과가 결정되고 나면은 어느 후보가 이겼다, 몇 포인트로 이겼다 이렇게 결과가 나가고 헤드라인도 바꾸고 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거 저녁에 500 몇 개 되는 그런 모든 선거 스토리를 저희가 리얼타임으로 아마 2, 3분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독자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스포츠에서 저희가 썼던 건데요. 프로 미국 축구 경기를 기자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은 힐리오그래프가 그 기사 안에 있는 선수 이름을 갖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 이름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고 독자가 그 선수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통계, 그 선수의 지금 시즌 통계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중간에 보면은 이 선수가 최근 게임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를 자동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미식 축구 경기를 저희가 자동으로 기사를 만든 건데, 고등학교 경기라든지 2부 리그, 3부 리그 경기는 큰 스포츠 채널이나 스포츠 신문사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 로컬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게임한 경기에 기사가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어느 팀이 어느 팀을 이겼는데 누가 점수를 냈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끝에는 전체 성적이 어떻고 다음 경기는 어떻고 이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자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저희 애마존에서 저희가 베스트 셀러 리스트를 매번 받습니다. 매주에 지금 이번 주에 탑 20 어떤 책이 제일 인기가 있었나, 제일 많이 팔렸나 하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이런 기사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탑 20에 제가 제일 첫 번째 랭크된 그런 책은 어떤 거고, 탑 20 중에 어떤 책이 랭킹이 제일 많이 올랐고, 탑 20에 새로 들어온 그런 책은 어떤 것이고 하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힐리오그래프가 자동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퍼블리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 팀들이 최근에는 AWS AI 팀들과 협력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기사가 있는데 기사에 키워드나 태그를 이렇게 찾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AWS가 제공하는 컴프리엔드 툴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레코멘데이션을 할 때는 그 비디오에 어떤 정치인이 얼굴이 나오는가, 예를 들어 경제인이 나오느냐, 연예인들이 나오느냐 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recognition 툴이 그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비디오에 있으면은 그 안에 어떤 정치인이 있는지, 어떤 경제인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비디오를 레코멘드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이렇게 펀더멘털한 그런 쪽으로는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 쪽으로 그 딥러닝 모델이 요즘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데, MXNet을 사용한 그런 디벨롭먼트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해서 프레임워크를 테스트하는 그런 일들도 저희가 같이 AWS AI 팀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내용은 저기까지고, 저희가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AWS 서밋 모바일 앱과 QR 코드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